자, 다시. 확률이라는 거는 우리가 총 경우의 수분의 특정 경우의 수로 구한다. 근데 이제 우리가 표현 자체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얘를 이제 세상의 전부라고 표현을 할 것이고 얘를 세상의 일부라고 표현을 할 거다. 왜 이렇게 표현하는지는 조금 이따 얘기할 건데 확률 문제 출제가 어떻게 되냐면 A일 때 B1 확률이 어떻게 되니? 라고 항상 문제가 나와. 그래서 우리는 이 1대를 중심으로 끊어서 이 앞에 있는 부분을 총경우의 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뒤에 있는 부분을 특정 경우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저 세상의 전부와 세상의 일부가 무슨 표현이냐면 이런 얘기야. 야, 문제를 하나 낼 건데 이런 문제가 있어. 자, 이제 마폭 권코 문제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마셈이 폭력을 쓸 확률이 요만큼 있어. 권재현이가 코피가 날 확률이 요만큼 있어. 그리고 전체 사건이 이렇게 있어. 자, 우리가 전체 집합 그릴 때 우리가 집합에서는 U라고 일반적으로 썼는데 이제 확률에서는 전체 사건을 뭐라고 하냐면 S라고 할 거야. S라고 하는 걸 이제 사건이라고, 전체 사건이라고 불러. 자, 마셈이 폭력을 쓸 확률과 재현이가 코피가 날 확률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자, 첫 번째 이런 걸 물어봐요. 마셈이 폭력을 썼을 때 재현이가 코피가 날 확률이 어떻게 되니? 라고 물어봤어. 그럼 무조건 1대 중심으로 끊어서 이 앞부분이 뭐라고? 총경우라고. 뒤에 부분이 특정경우라고. 그러면 총경우는 지금 뭐니? 마셈이 폭력을 쓸 확률이 뭐야? A 더하기 B지요. 재현이가 코피가 날 확률은 얼마니? B 더하기 C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왜냐면 얘가 세상의 전부야. 세상엔 이거밖에 없어. 이 중에서 재현이가 코피가 나는 건 뭐야? B죠. 세상에 이거밖에 없다니까? 마셈이 폭력을 쓸 확률이 세상의 전부라고요. 이게 세상의 전부야. 세상에 C랑 D는 없어. 그 중에서 재현이가 코피가 나는 건 누구밖에 없어? B밖에 없다고. 알겠어? 두 번째, 또 반대로 재현이가 코피가 났을 때 마셈이 폭력을 썼을 확률은 어떻게 되니? 그럼 1대 중심으로 끊어서 재현이가 코피가 난 게 뭐야? B 더하기 C죠. 세상에 이거밖에 없어요. 그때 마셈이 폭력을 쓰는 건 뭐야? B죠. 이렇게 확률을 계산을 하시라고요. 세상에 이거밖에 없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게 좋으냐면 뒤에 가면 이제 조건부 확률, 다음 시간에 조건부 확률이라는 걸 배울 건데 조건부 확률 같은 경우가 확률과 결국엔 똑같은 거야. 빨리 와. 확률과 똑같은 건데 확률과 조건부 확률 굳이 구분 지을 필요가 우리가 없어. 근데 책에서는 구분 지어놨는데 우리는 구분 짓지 않고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조건부 확률까지 쉽게 문제 풀이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기초부터 살펴보죠. 자, 확률의 기본 첫 번째. 이제 확률의 표현을 어떻게 할 거냐면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야 라고 해서 P의 A라고 표현을 할 거야.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전체 사건이 1, 2, 3, 4, 5, 6이야. 주사위를 던졌다고 칩시다. 주사위를 던졌는데 사건 A는 뭐냐면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야. 짝수의 눈이 나올 경우 얼마? 2, 4, 6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A가 일어날 확률은 어떻게 되겠니? 전체 사건이 몇 개 있어? 6개 중에 A가 일어나는 경우는 3가지. 그러니까 2분의 1이에요. 자, 사건 B는 소수가 나오는 사건이야. 여기서 소수 누구 있어? 2, 3, 5, 3개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B가 일어날 확률은 얼마인 거야? 마찬가지 6분의 3이니까 2분의 1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 사건 C가 있는데 얘는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이야. 그러면 3, 6이니까 C가 일어날 확률은 얼마가 된다? 6개 중에 2개니까 3분의 1 정도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확률 계산을 이렇게 하는데 그럼 봐. 자, 사건 D는 뭐냐면 자, 두 자리 자연수가 나오는 경우 있어 없어? 없죠? 없죠? 이거 공수법이겠지? 오케이? 이걸 이제 우리는 공사건이라고 조금 이따 부를 건데 공사건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D일 확률은 얼마야? D일 확률은 얼마야? 얘 원소 있어 없어? 없잖아. 6개 중에 0개 있잖아. 그러니까 확률 얼마겠어? 0이야. 재현이가 여자일 확률 얼마야?
고민해. 0이잖아. 맞아?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라고. 그러면 사건 2는 뭐냐면 자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야. 1, 2, 3, 4, 5로 다 나올 수 있죠. 그러면 2가 일어날 확률은 얼마니? 6개 중에 6개니까 당연히 1이 되겠죠. 그러니까 확률이라는 건 안 일어날 확률과 무조건 일어날 확률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할 수밖에 없겠지. 확률이 1 넘어갈 수 있어? 없어. 확률이 음수일 수 있어? 없단 얘기야. 그러니까 확률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0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자, 두 번째. 그럼 우리 전체 사건하고 공사건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으니까 전체 사건에 대한 확률은 얼마? 항상 얼마겠니? 전체 사건에 대한 확률은 항상 얼마야? 1이겠죠? 공사건에 대한 확률은 항상 얼마겠어? 0이겠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자, 세 번째. 여사건. 자, 여사건이라는 건 이거야.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야. 재현이가 오늘 아침 먹을 확률이 3분의 1이야. 그럼 아침을 안 먹을 확률은 얼마가 되겠어? 3분의 2가 되겠지. 어떻게 했니? 전체 확률 1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을 우리가 제외를 해줬다라고. 알겠어? 자, 네 번째. A랑 B에 대한 합사건에 대한 확률은 어떻게 되겠니? 그러면 이런 거야. A가 일어날 확률이 요만큼 있고 B가 일어날 확률이 요만큼 있는데 이거에 대한 걸 구하고 싶어. 그럼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을 더해서 뭐 해주면 되겠어? 겹치는 걸 빼주면 되겠지. 그러면 얘도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 P에 A에다가 P에 B에서 얘네들이 겹치는 부분을 빼줄 거야. 이거 어디서의 연산과 똑같았어? 우리 이런 연산 어디서 해본 적 있잖아. 어디서 했어? 집합에서 했었잖아. 맞아? 이건 집합의 연산과 동일해요. 자, 우리 집합 계산할 때 잠깐만 생각해봐. 우리 옛날에 집합 계산할 때 이런 거 했었어. A의 원소의 개수가 15개야. B의 원소의 개수가 20개야. 근데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의 개수가 7개나? 이렇게 있어. 그때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얼마야? 라는 문제를 우리가 했었을 때 어떻게 풀이를 했었냐면 집합 A가 있고요, B가 있고요, 전체 집합이 있는데 여기에 원소가 들어갈 수 있는 게 A개, B개, C개, D개라고 합시다. 미안. 30이라고 해봅시다. 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전체 집합이 30개니까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30이고요. A가 15라니까요. A 더하기 B가 15고요. B가 20이니까요. B 더하기 C가 20이고요. 이거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A와 B의 전체 여집합으로 바뀌네. 합집합을 제외한 나머지 D가 얼마란 얘기야? 7이란 얘기지. 얘가 7이야. 그럼 이만큼이 얼마가 되는 거니? 23이 되는 건데 여기가 15래요. B가 얼마면 되겠어? C가 얼마면 되겠어? 이게 23인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23인데 A 더하기 B가 15니까 C가 얼마야? 8이잖아. C가 8이면 B는 12겠고 B가 10이면 A는 3이었었지. 우리 이렇게 풀었었어. 집합할 때. 똑같아요. 여기서도 집합의 연산하고 똑같기 때문에 여기다가 대신에 개수가 들어간 대신에 확률들이 들어가서 풀이는 똑같아. 연립방정식 이용해서 우리가 풀어주시는 그런 문제가 되겠다. 자, 다섯 번째. 우리가 이제 배반사건이라는 걸 배워야 돼요. 자, 배반사건은 어떤 걸 배반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얘네들의 교집합이 공집합인 사건을 우리는 배반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집합 개념에서 보면은 집합에서는 교집합이 공집합인 걸 둘의 관계가 뭐라 그랬어? 서로서라 그랬듯이 이제 확률에서는 얘네들의 관계를 배반사건이라 부른다. 그렇다는 얘기는 얘네들의 교집합에 대한 확률이 얼마야? 0이야. 그렇다는 얘기는 A 합집합 B에 대한 확률은 그냥 얘네들의 확률을 더한 것과 똑같아. 왜? 교집합이 0이기 때문에. 맞나요? 자, 마지막 여섯 번째. 우리 적어도라는 표현이 나오면 적어도라는 말 나오면 무조건 뭐 했니? 전체에서 반대 경우 빼서 그럼 전체 확률 얼마니까? 1에서 반대 확률을 빼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따로 유형 정리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확률에서의 유형은 결국에 경우의 수에서의 유형과 똑같기 때문에 경우의 수 문제풀이를
한다고 생각하고 문제 푸시면 조금 더 쉬울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필기들 하시고 문제 봅시다. 자, 이제 필수예제 1번부터 보시면 1번 별로 어렵진 않은데 처음이니까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그러면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면 경우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뭐뭐 있어? 1, 2, 3, 4, 5, 6이 있어. 그래서 전체 사건은 1, 2, 3, 4, 5, 6이야. 이게 전체 사건이고 자,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한대요. 소수의 눈이 나온다. 소수의 눈 여기서 2, 3, 5가 있어요. 자, 사건 A와 배반 사건인 것에 뭘 구하래? 뭘 구하래? 개수를 구하래. 배반 사건이라는 건 얘랑 교집합이 어떻게 돼야 돼? 공집합이 돼야 돼. 맞아? 얘랑 겹치는 게 있으면 돼야 돼. 안 돼. 그렇다는 얘기는 얘랑 겹치는 게 없으니까 우리는 전체 사건의 부분 집합들 중에서 2랑 3이랑 5가 포함하지 않는 것의 부분 집합의 개수 구해주면 되겠지. 맞아? 얘네들을 포함하지 않는 것의 부분 집합의 개수 어떻게 구했어? 2에 전체 6개 중 3개 포함 안 하니까 뺐죠. 혹은 그냥 얘네 없다고 생각하고 문제 풀었죠. 경우에서 개념에서 바라보면 이거야. 1은 포함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경우 몇 가지? 2가지. 얘는 포함을 하면 안 돼. 경우 몇 가지? 1가지. 3도 포함하면 안 돼. 경우 몇 가지? 1가지. 4는 2가지. 5는 1가지. 얘는 2가지. 그래서 2가 3개 곱해지는 거죠. 그럼 몇 개의 부분 집합이 생기겠어? 8개의 부분 집합이 생길 것이다. 자, 밑에 1번, 1-1번, 1-2번 해봅시다. 좀 꺼줘. 자, 2번 보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경우의 수란다. 확률 계산을 해보는 건데 서로 다른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1대 중심으로 끊어놓고 서로 다른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여기다 이렇게 딱 끊어놓고 1대 중심으로 앞에가 뭐다? 총경우다. 오케이? 주사위 2개짜리 문제 어떻게 풀었어요? 순서상으로 할 수도 있었지만 우리가 틀리지 않기 위해서 항상 뭐 했다? 표 그렸다. 1, 2, 3, 4, 5, 6 1, 2, 3, 4, 5, 6 자, 두 눈의 합이 8이래요. 그럼 총 경우는 일단 36가지네요. 자, 두 눈의 합이 8이 되는 거 1하고 더해서 8 안 돼. 2하고 6, 8 되죠. 3하고 5, 4하고 4, 5하고 3, 6하고 2 몇 가지 있어요? 5가지 있겠네요. 자, 두 눈의 곱이 홀수예요. 일단 총 경우는 36가지예요. 홀수가 되기 위해선 홀 곱하기 홀이 돼야겠죠. 홀 찾아주면 되겠네. 홀 여기 있네요. 홀 여기도 있고요. 홀 여기도 있어요. 몇 개 있어요? 9개가 있네요. 4분의 1 정도 이렇게 되겠죠?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필수예제 3번은요. A, B, C, D 5명이 이제 다음과 있대요. 다음을 구하래요. 1번은 5명이 일렬로 앉을 때 1대 중심으로 끊고 그럼 5명이 일렬로 앉았으니까 전체 경우는 뭐니? 5 팩토리얼. 맞아? 그때 A, B가 이웃한데요. 이게 특정 경우죠. 맞아? A, B가 이웃해. 이웃은 뭐야? 조직이지. 조직은 하나라 그랬어. 사람 몇 명? 4명. 근데 조직 간에 뭐가 존재해? 서열이 존재해. 그럼 4팩 날아가면 5분의 2만 이렇게 남겠죠. 경우수만 잘하면 돼. 자, 2번은 5명이 원탁에 둘러 앉을 때 1대 중심으로 끊고 원탁에 둘러 앉았니? 이거 원순열이네. 원탁에 둘러 앉았으니까 5-1 팩토리얼이네. 맞아요? 자, A, B가 이웃하지 않아. 이웃하지 않게 문제 어떻게 했어? 아니지. 전체에서 빼는 게 아니었어. 다른 부류 먼저 나열해놓고 A, B를 제외한 C랑 D랑 E를 먼저 앉힌 다음에 오케이? 얘네 셋을 먼저 앉히는 경우 어떻게 돼? 3명을 원탁에다 앉히니까 3-1 팩토리얼이죠? 그래놓고 A, B가 이 사이사이에 들어가면 됐잖아.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몇 개? 3개의 자리 중 2개의 자리를 뽑아서 나열하는 거였죠. 오케이? 이웃하지 않게 문제는 다른 부류를 먼저 나열해놓고 빈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거였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4팩 분의 2팩 곱하기 3 곱하기 2. 그럼 뭐 3이 1 날아가니까 뭐 4분의 2니까 2분의 1 정도 되겠죠. 계산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밑에 유제랑 문제들 풀어보세요. 자, 책 46페이지부터 이어서 합니다. 46페이지부터 이어서 합니다. 자, 필수예제 4번부터 보시면
자, 하자. 자, 배구공이 3개 있고요. 농구공이 4개 있고 축구공이 5개 있는데 임의로 3개의 공을 꺼낼 때 일대 중심으로 끊고 우리는 항상 일대 중심으로 끊어서 앞에가 총경우의 수라 그랬어. 그럼 총경우의 수는 전체 공이 몇 개 있어요? 12개. 12개의 공 중 3개를 꺼냈으니까 뽑는 거니까 C야. 조합이죠? 자, 이때 이게 총경우의 수인데 1번은 꺼낸 공이 모두 축구공이어야 돼. 그럼 축구공 5개 중에 3개를 뽑아야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럼 얘는 12, 11, 10을 3, 2, 1로 나눈 것. 이건 3, 2, 1분의 5, 4, 3. 3, 2, 1 날리고 3, 4, 10이니까 날리고 5, 20이니까 이건 22분의 1 정도가 이렇게 되겠네요. 자, 2번은 꺼낸 공 중 농구공이 몇 개? 2개 포함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총 경우의 수는 일단 12개 중 3개를 뽑는 건데 농구공이 2개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는 일단 농구공 4개 중에서 2개를 꺼내야겠지. 그래 놓고 남은 애들 중에서 남은 거 8개의 공들 중 몇 개 더 뽑아야 돼? 3개 뽑아? 농구공 2개 뽑았어. 1개 더 뽑아야 되죠? 8개 공 중 하나를 더 뽑으면 돼요. 그러면 3 곱하기 2 곱하기 1분의 12, 11, 10분의 2 곱하기 1분의 4, 3 곱하기 8 그러면 3이 6 이렇게 약분되겠고 2는 2 이렇게 약분될 것이니까 이거는 2 곱하기 11 곱하기 10분의 2 곱하기 3 곱하기 8 정도가 남네. 2 날리고 2로 나누면 4, 2로 나누면 5 그래서 55분의 얼마? 12 정도가 되겠네요. 자, 5번에 통계적 확률. 이건 뭔 얘기냐면 이런 거야. 흰 공하고 검은 공하고 합쳐서 6개가 있어요. 각각 몇 개의 공이 있는지 난 모릅니다. 근데 여기서 2개의 공을 꺼냈대. 그리고 색깔 보고 집어넣고 색깔 보고 집어넣고 요 짓거리를 계속 반복했대. 반복했더니 3번 중에 2번 꼴로 흰 공 2개를 꺼내더래. 흰 공이 몇 개 있니? 자, 내가 흰 공을 n개 있다라고 합니다. 흰 공이 n개 있다라고 친다라면 결국에 3번 중에 2번 꼴로 흰 공이 2개 나온다는 얘기는 이 6개의 공들 중 2개를 꺼냈을 때 흰 공 2개를 뽑을 확률이 얼마란 얘기야? 3번 중 2번이니까 3분의 2란 얘기야.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흰 공 2개를 뽑을 확률이 3번 중에 2번 꼴이니까 3분의 2란 얘기랑 똑같은 것이다. 그러면 6개의 공 중 2개의 공을 꺼내는데 흰 공을 2개 뽑을 확률이 3분의 2예요 라는 얘기랑 똑같죠. 그럼 얘는 2 곱하기 1분의 6 곱하기 5 분의 2 곱하기 1분의 n-1 이게 3분의 2. 그럼 너네들이 날리고 얘네들이 날리면 여기 2 남죠. 그럼 n의 n-1이 10 넘어가면 20 정도 되겠죠. 그럼 n이 얼마면 돼? 5요. 5면 되죠. 6등 두 자연수니까 5 곱하기 4니까. 그래서 흰 공이 5개 있어요 라고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이때 4번하고 5번 유제하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컴퓨터 저거 좀 꺼줘. 자, 51페이지 보시면 되고 이제 확률의 덧셈 정리인데 뭐 딱히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여기도. 자, 6번 보시면 1부터 20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20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꺼낼 때 그럼 총 경우의 수 얼마? 20개요. 20. 자,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가 나온대요. 자,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 몇 가지? 6가지. 4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 몇 가지? 5가지. 5가지. 근데 이러다 보면 얘네들의 공배수인 12 같은 건 겹쳐요. 2번 겹치죠? 그러니까 전체 20개 중에서 6개와 5개인데 얘네들의 공배수 몇 개 있어? 12 한 개 있죠? 하나 빼주시면 되겠네요. 20분의 10이니까 2분의 1. 너무 쉬워. 자, 뒤에 7번은 흰 공이 4개, 검은 공이 5개 들어있는 상자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그러면 총 경우의 수는 9개 중에서 2개를 꺼내는 게 총 경우의 수야. 근데 그때 2개가 모두 같은 색의 공이 나와야 된대요. 그러면 검은색을 2개 뽑거나 흰색을 2개 뽑거나 검은색을 2개 뽑는 경우밖에 없지. 겹치는 경우 있어? 없죠? 그럼 얘는 2 곱하기 1분의 9 곱하기 8 분의 2 곱하기 1분의 4 곱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1분의 5 곱하기 4 얘는 36분의 6 더하기 10 36분의 16이죠? 그럼 4로 약분하면 9분의 5 정도가 나오겠 16이죠. 이거 미안해요. 9분의 5가 아니라 9분의 4 정도가 나오겠네요.
자, 8번은 흰 양말 4켤레, 빨간 양말 3켤레가 들어있는 서랍에서 임의로 3켤레의 양말을 동시에 꺼낼 때 그럼 총 경우의 수는 전체 몇 켤레 중에서 7켤레 중에서 몇 켤레 꺼낸다? 3켤레 꺼낸다. 근데 적어도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적어도란 말 나오면 무조건 어떻게 하자? 총 경우에서 반대 경우 빼자. 확률에서는 전체 확률 1에서 반대 확률을 빼자. 자, 한 켤레가 그럴 수도 있지. 야, 눈썹 없는 애 왜 웃어? 눈썹 없는 노지연이. 너 네 후배들도 다 봐야지. 자, 적어도 한 켤레가 빨간 양말이래요. 그럼 적어도의 반대말 이거 뭐야? 빨간 양말이 한 켤레 있다는 얘기는 한 켤레 뭐라는 거야? 빨간 양말이 한 켤레도 되고 2켤레도 되고 3켤레도 되죠. 그걸 다 더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확률 1에서 빨간 양말이 없는 경우, 즉 흰 양말만 3켤레.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돼? 흰 양말만 3켤레 뽑는 경우를 제외해주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1 마이너스 얘는 321분의 765 분의 321분의 431을 빼주자. 그럼 얘네들 약분되고 3이 6이니까 1 마이너스 35분의 4죠. 그래서 얘는 35분의 얼마? 31 정도가 될 것이다. 별로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밑에 있는 유제 문제들 쭉 풀어보시고 다 한 친구들은 뒤에 있는 기본 연습 문제까지 푸시면 되겠습니다. 카메라 저거 좀 꺼줘.